김영대 음악평론가, 심층 분석 한국대중음악계의 위대한 지성을 기리며 갑작스러운 이별과 시대적 의미.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한국대중음악계는 충격적인 비보를 접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 1977년생, 향년 48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불과 하루 전인 23일까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사전 녹화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음악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김영대는 단순한 평론가가 아니었다. 그는 K-팝이 전 세계적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기록한 시대의 증인이었으며 아이돌 음악을 학문적 예술적 가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선구자였다. 특히 방탄소년단 BTS의 글로벌 성공을 가장 먼저 예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BTS 전문가로서 한국 대중음악 평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문적 여정, 경영학에서 음악 인류학까지 다학제적 배경과 지적 방황. 김영대의 학문적 여정은 허탕과 방황의 연속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그를 독보적인 평론가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심리학, 문화 인류학을 거쳐 최종적으로 음악 인류학에 정착하기까지 22년간 학업에 매진했다. 1990년대 중반 PC통신 나우누리와 천리안에서 필명 투재즈로 음악 평론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살의 나이에 이미 재즈음악 마니아로 이름을 날렸다. 2001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2006년 90년대를 빛낸 명반 50의 공동저자로 참여하며 본격적인 음악평론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음악 인류학 박사, K-팝 연구의 선구자. 2007년 미국으로 건너간 김영대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음악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K-팝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K-팝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완성하는 데 8년이 걸렸다. 경영학의 산업적 분석력과 인류학의 인문학적 깊이를 겸비한 그의 학문적 배경은 감상 수준에 머물렀던 K-팝 비평을 문화현상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체류기간 2007년에서 2020년 동안 그는 뉴욕 매거진 벌처, MTV, 롤링스톤 등 미국 주요 매체의 음악 칼럼을 영문으로 기고했으며 NPR, MBC, 워싱턴 포스트, 아사히 방송 등에 출연해 K-팝 현상을 소개했다. K-팝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한국인 평론가이면서 미국에서 음악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성과 영어 구사력을 갖춘 인물이 드물었기에 해외 언론이 K-팝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았다. 평론 활동의 핵심, BTS 현상과 K-팝 분석, BTS 전문가로서의 위상. 김영대 평론가의 이름이 대중에게 깊이 각인된 계기는 방탄소년단 BTS의 글로벌 신드롬을 분석하면서부터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글로벌 히트 이후 K-팝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을 때부터 국내외 언론에 K-팝 현상을 리포트하기 시작한 그는 2017년 BTS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첫 수상을 하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AMA에서 첫 공연을 하며 글로벌 톱 아이돌로 등극했을 때 탁월한 설명과 해석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BTS가 미국 주류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가 가진 파급력을 예견했으며 아이돌 음악을 폄하하던 일부 시선에 맞서 K-팝이 가진 예술적 가치와 산업적 정교함을 논리적으로 설파했다. 2019년 출간한 BTS 더 리뷰는 BTS 데뷔 이후 발매된 16장의 앨범 전곡을 리뷰하고 미국 현지에서 본 BTS 신드롬의 실체를 분석한 책으로 BTS 전문가로서의 그의 위상을 확고했다. BTS가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르는 등 역사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수상하지 못했을 때 그는 자신의 SNS에 업적을 실패로 기록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성과를요라는 글을 남기며 K-팝 가수 최초 3년 연속 그래미 후보 지명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K-팝 평론의 권위를 높이다. 김영대는 K-팝이 단순히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만의 것이 아니라 범한국인 디아스포라 한국인의 공동작업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K-팝의 정체성이 무너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K-팝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시리즈는 1998년, 2007년, 2018년 총 3차례 발표됐는데 김영대는 3번 모두 심사에 참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이는 그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대중음악의 변화를 일관되게 지켜본 산증인임을 보여준다. 방송과 대중소통, 믿고 듣는 해설자, 해외 시상식 중계의 권위자. 2020년부터 김영대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 주요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의 국내 TV 중계를 맡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는 그래미 어워드 한국 중계 패널로 참여했다. 복잡한 팝 시장의 맥락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그의 해설은 해외 팝 음악 팬들과 K-팝 팬들 사이에서 믿고 듣는 해설로 통했다. 과거 해외 팝음악 시상식 해설에는 배철수와 임진모가 주로 등장했지만 2020년대 들어 김영대가 자리한 것은 음악평론의 세대교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는 2000년대 이후 K-팝이 산업화되며 평론의 프레임이 바뀌었으며 90년대 작가주의 인디음악 중심의 평론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 새로운 플랫폼의 선구자. 김영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음악 담론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2009년 시작한 트위터 팔로워는
38,000명이 넘었고 2013년 시작한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은 구독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는 스스로 K-팝 씬에서 유머러스한 인물로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팬들과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하고 통찰력 있는 평론을 전했다. 팟캐스트 롤링팟을 진행하며 대중음악의 흐름과 아티스트,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풀어내며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롤링팟에서는 키스 오브 라이프, 정용화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요 저서와 학문적 기여. 김영대는 왕성한 저술 활동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분석했다.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90년대를 빛낸 명반 50-2006 공저,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2008 공저, 힙합 우리 시대의 클래식 2018 공저, 미국 대중음악 2018 공역, BTS 더 리뷰 2019, 지금 여기에 아이돌 아티스트 2021, K컬처 트렌드 2023-2023 공저, K컬처 트렌드 2024-2024 공저, K컬처 트렌드 2025-2024 공저, 더 송라이터스 2024. 특히 2024년 11월 출간된 더 송라이터스는 한국 발라드의 역사를 조명한 책으로 나는 발라드를 통해 처음 사랑을 배웠다는 부제를 달고 가요의 시대에서 K-팝의 시대가 되기까지 위대한 송라이터들이 전해준 불후의 명곡과 사랑의 역사를 다뤘다. 음악계 및 학계에서의 역할, 심사위원 및 선정위원 활동. 김영대는 한국대중음악계의 주요 심사 및 선정 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한국대중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인 한국대중음악상의 선정위원으로 활동, MAMA AWARDS 심사위원, 아시아 최대 음악 시상식인 MAMA 어워즈 심사위원,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 심사위원, 1998년, 2007년, 2018년 세 차례 모두 참여한 유일한 인물. 방송 및 강연 활동, JTBC 차이나는 K클라스, TVN 벌거벗은 세계사 등 교양 프로그램 게스트 출연, KBS, MBC, SBS, EBS, TBS 등 국내 라디오 TV 방송 고정 출연, KBS 월드, 아리랑 국제방송, TBS EFM 등 영어방송 고정 출연, KBS 월드 라디오 해림의 원더 아워스 고정 게스트, 세바시 강연 얼마든지 허탕을 치세요 등 다수 강연. 추모, 음악계의 애도 물결. 김영대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음악계와 팬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윤종신은 자신의 SNS에 영대씨,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섬세하게 절하는 창작자의 디테일한 생각들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 고마웠어요. 우리 나중에 또 그런 얘기들 더 나누어요라며 슬픔을 표현했다. 정용화 CN블루는 마음이 무겁네요. 음악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늘 진심으로 믿어줬던 분이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그 마음과 기억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라고 추모했다. 허지웅 작가 방송인은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출연 문제 때문이었다. 방송을 끊고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했고 그는 나중에 꼭 하자고 했다. 오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나중을 약속하지 말자.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나중을 약속했다가 결국 지키지 못하는 일이 쌓여만 간다며 먹먹한 심경을 전했다. 해림 원더걸스는 제가 처음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거의 2년 가까이 매주 배웠던 영대님. 음악을 사랑하시던 영대님과 나누던 대화들이 참 즐거웠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감사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은 본 방송은 지난주 촬영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송출 이후 김영대님의 부고가 저희에게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놀란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평가, K-팝의 나침반, 시대의 증인. 학문적 비평적 공헌. 김영대는 아이돌 음악에 대한 편견에 맞서 이를 음악으로, 예술로, 문화현상으로 읽는 관점을 꾸준히 제시했다. 아이돌을 둘러싼 편견을 비판하고 팀과 곡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K-팝 비평의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평론은 날카롭고 명쾌했다. 미국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구조와 문화를 분석했으며 경영학도의 날카로운 산업적 분석과 인류학자의 인문학적 깊이를 겸비했다. 감상 수준에 머물렀던 K-팝 비평을 문화현상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는 그의 학문적 기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대중과의 소통, 음악평론의 민주화. 김영대는 각종 방송과 강연을 통해 음악평론의 문턱을 낮춤과 동시에 해외 언론이 가장 신뢰하는 K-팝 평론가로도 자리매김했다. 그는 팬들의 반응과 팬덤 문화, 정서를 SNS를 통해 공부했으며 팬들로부터 팬인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다. 책을 읽고 나서 이 노래가 최애곡이 됐다와 같은 반응을 받았을 때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소위 PC통신 1세대로서 20살 때부터 평론을 시작한 그는 당시 신승훈, 공일오비, 서태지와 아이들, 솔리드, 넥스트, 조규찬 등에 대해 썼는데 이는 지금의 그가 NCT나 BTS를 다루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평론의 대상을 바꾸면서도 본질적인 접근 방식은 일관되게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 영향력. 김영대는 해외 언론이 K-팝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찾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연락 오는 해외 언론 빈도를 현재 K-팝 인기를 판단하는 한 지표로 삼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NPR, MBC, 워싱턴 포스트,
아사히 방송 등 해외 주요 언론에 출연해 K-팝 현상을 소개했으며 뉴욕 매거진 벌처, MTV 등의 영문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K-팝이 미국에서 진짜 성공한 것이 맞는지, 일명 국뽕은 아닌지에 대한 국내 언론의 궁금증에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들어 명쾌하게 평론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방탄소년단이 그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평가했다. 장례 정보. 고인의 빈소는 서울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마련됐다. 조문은 2025년 1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장례 미사는 12월 27일 오전 10시 흑석동 성당에서 진행된다. 발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이며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평화의 쉼터다. 결론, 영원한 리스너로 남다. 김영대 평론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과 함께했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평가하는 평론가를 넘어 K-팝이 전 세계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한 시대의 증인이었다. BTS 현상을 가장 먼저 읽어낸 K-팝의 셜록이자 아이돌 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옹호한 선구자였으며 음악평론의 문턱을 낮춘 대중소통의 달인이었다. 그의 학문적 여정은 허탕과 방황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경영학의 산업 분석력과 인류학의 문화적 깊이를 겸비한 독보적인 평론가를 만들었다. 22년간의 학업, 8년에 걸친 박사 논문 작성, 13년의 미국 체류 경험은 모두 그를 K-팝의 나침반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다. 김영대는 음악을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를 전파했다. K-팝이 한국 민주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그의 통찰은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48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 심사에 3차례 모두 참여한 유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대중음악의 변화를 일관되게 지켜본 산증인임을 증명한다.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특별한 날, 우리 곁을 떠난 김영대 평론가. 그가 남긴 저서들, 평론들, 방송, 영상들은 K-팝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영원한 자료로 남을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그가 사랑했던 음악과 함께 영원한 리스너로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